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89화 쾌도남마 북해빈궁 세 번째 이야기. 연회장은 다민의 사악한 미소와 그의 잔잔하고 비겁한 웃음으로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그의 무사들에게 굴복되어 불안에 떨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시대를 아는 인물이 중거리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수급이 잘리는 것이 강호인 것을. 도대체가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빈궁의 반란이라니. 그런데 진정 천마와 마와는 이 시각 무엇을 하고 있더란 말인가. 빈궁 신전, 이곳은 바로 빈궁의 조사전이기도 한 장소였는데 이 신비롭고 매우 은밀한 장소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아,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선녀, 바로 천마 류지역과 마와 구양정이 아니던가. 두 사람은 지금 매우 비장한 눈빛을 한 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으니, 오, 류지역의 좌수를 보라. 그의 좌수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고 또한 그의 손바닥에서 은빛 광채가 서서히 솟아나서 마침내 그의 손바닥의 보름달과 같은 신비한 은빛을 사방에 뿌리고 있었다. 이런 빙정이던가. 빈궁 천고의 보물. 정소저, 이 빙정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어. 우리 화령호교원의 보물이었던 것을 꼭 돌려줘야 하나요? 그렇소. 사실 이 빙정은 이곳 빈궁의 조사전에 있어야 진정한 빙정의 효용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또한 그대가 항아지체로 태어난 것은 이 빙정을 10만 대산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오. 모든 것이 대자연의 순리가 있어. 이 빙정이 귀한 것임은 당연하오. 하지만 그렇다고 대자연의 순리를 깨고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 법이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와는 이미 음한지공에 극에 달하지 않았소. 그것은 가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화의 말이 무슨 뜻일까? 지역은 열양기공의 초인인데 그와 상극인 음한지공을 대성하였다니. 그렇다. 사실 지역은 화령호교원에서 신교 신비대법으로 음양의 완벽한 조화를 몸 안에 담아내었다. 음양의 완벽한 조화는 마와 정 또한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며 결국 그는 완벽한 초인인 신마하빌지체를 이뤘단 말인가. 탈마를 넘어 극마를 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마도 정이요 정도 마인 것을. 아무튼 지역의 손에서 떠난 은빛 광채는 공간을 날아다니다가 조사전의 중앙 석탑으로 날아가 석탑의 중앙 틈으로 들어가 은빛을 강렬하게 발하다가 서서히 그 빛이 잦아들었고 공기의 진동이 일다가 강력한 파장이 조사전을 흔들었다. 후후후후. 이제 비로소 빙정은 이곳에서 안식할 것이고 또한 북해 빈궁의 수호 역할을 할 것이오. 네, 가가. 조금 아쉽지만 가가의 뜻을 따를게요. 왜 그러신가요? 류지역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에 염려된 구양정이 지역을 걱정하며 물었다. 아무래도 이곳 빈궁에 큰 사달이 난 것 같소. 네? 강력한 두 기운의 격돌이 빈궁대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대결이 매우 팽팽하고 빈궁 곳곳은 너무 조용하군. 가가, 사달이라뇨? 정, 그대도 나의 기감을 잘 알지 않소. 나는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 수천 장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도 파악할 수 있어. 네, 가가. 그렇다면 어서 가서 이 사달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소. 두 강력한 기운이 어떤 것인지 나도 무척 궁금하오. 지역은 살며시 구양정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빈궁의 조사전에서 신비롭게 사라진다. 그의 여의팔보간섬의 밀보는 신법인지 보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홀연히 사라졌는데 구양정에게도 신법의 영향권 안으로 도인하여 전개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두 사람은 신출귀몰한 신형으로 조사전에서 사라진 후 그의 선보로 찰나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잠시 후 강력한 기운이 폭발하는 빈궁대전 앞에 도착할 것이니 팡, 팡, 파파파팡, 팡. 천지가 개벽할 때 이러한 소리가 장렬하는 것인지 빈궁대전의 앞마당은 대지가 흔들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폭발할 듯 주변으로 비산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 막대한 경기를 뿌리고 있었고 이들은 삼재진의 기본인 삼방향에서 공략하고 있었으며 이런 중앙에서 세 사람의 공력을 한 몸으로 받아내는 인물은 북해 빈궁의 1인 군대 바로 호신장인 일풍무적 배적이었다. 천마 유지역의 눈에 들어온 빈궁대전의 앞마당은 그야말로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대지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진동하였고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갈라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일풍무적 배적이 있었다. 그는 북해 빈궁의 수호자로서 혼자서도 무적의 아우라를 뿜어내며 세 명의 강력한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 삼재진의 구성원들은 다뮨이 직접 끌어모은 강호에서 악명 높은 고수들이었다. 물론 담유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사실 여기에는 모든 사달의 근원인 마교의 원흉 모용세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으니 어찌 이를 세상이 알겠는가. 이 배적이라는 인물은 예맥의 정통 후예로 오랜 시간 이곳 북해 빈궁을 지켜온 존재였고 그의 내공과 무공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재진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들의 공세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강력한 내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로에게 상호 보완과 상극의 기운을 동시에 일으켰다. 팡. 배적의 오른손에서 푸른빛의 권형이 터져나오며 대지를 갈랐다. 그의 내공이 깃든 주먹이 내리칠 때마다 땅이 파이고 돌이 튀어올랐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삼재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적의 단단한 방어벽에 부딪히며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버렸다. 21개의 하늘, 일풍무적이라 불리는 배적.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삼재진의 위력 앞에서는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삼재진의 수장격인 흑룡파의 장로 흑염이 비웃으며 소리쳤다. 배적은 잠시 숨을 고르며 흑염을 노려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배적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내며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삼재진의 약점을 파악했지만 그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방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후후후후. 결국 내놈들도 다르지 않군. 나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구나. 비록 내놈들이 강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지만 결국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이 온다. 배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내공을 끌어모았다. 그의 신체는 마치 대지에 깊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몸이 사라지듯 움직였다. 배적은 이영환위의 신법을 발동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상대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뭐야? 어디로 갔지? 삼재진의 다른 일원인 혈사, 중원에서 무자비한 살인자로 알려진 인물이 소리쳤다. 그는 배적의 기운을 잃고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배적은 순간적으로 삼재진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았다.
그의 목표는 삼재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신출귀몰한 신법을 발동해 세 명의 고수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때로는 헛개비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놈들, 나는 여기 있구나. 배적은 자신의 목표를 정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이번 공격은 이전의 것과는 달리 강렬한 붉은 빛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주먹에서 나온 기운은 마치 폭발하듯 삼재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노각파의 무인이자 또한 진의 균형을 담당하고 있던 청운의 가슴에 직격하였다. 쿵! 청운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충격파에 의해 삼재진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청운은 걸쭉하게 피를 토하며 뒤로 나가 떨어졌고 그의 몸이 대전 마당바닥에 처박혔다. 으악! 청운은 절규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내공은 배적의 강력한 일격에 의해 완전히 소진되었고 그는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배적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보보를 급히 밟고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삼재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배적은 다음 목표로 흑염을 정했다. 그는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힘을 다해 흑염을 향해 달려나갔다. 어림없다. 내가 쉽게 당할 것 같으냐. 흑염은 배적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자신의 내공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검은 불길이 피어오르며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흑염은 자신이 흑룡파의 장로로서 강력한 무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과시하며 배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준비했다. 천룡염파! 흑염이 외치며 그의 양손에서 거대한 불길이 뻗어나왔다. 그 불길은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을 이루며 배적을 향해 휘몰아쳤다. 배적은 그 공격을 피하지 않았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의 주먹에서 나온 강력한 내공은 흑염의 불길과 충돌하며 대지를 강렬하게 흔들었다. 두 사람의 내공이 부딪히며 주변의 공기가 찢어질 듯 진동했고 하늘은 마치 광풍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다. 팡! 두 사람의 충돌로 인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며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 속에서 배적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의 몸에는 약간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반면 흑염은 충격을 받아 크게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는 피를 격하게 토하며 쓰러졌고 그의 내공은 완전히 소진된 듯하였으며 그의 눈빛은 흐리멍덩하였으니 눈에 초점도 없어 보였다. 어떻게... 흑염은 쓰러진 상태에서 배적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입은 짙은 핏물로 피칠하고 있었으니 하지만 그는 고개를 떨구며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배적은 흑염을 무시한 채 마지막 남은 적 혈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을 부르는 사신의 그림자처럼 느리지만 매우 당당했다. 혈사는 배적의 눈빛을 보고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놈! 내가 정말 관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혈사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의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몸에서 붉은 빛의 오라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배적을 향해 달려들었다. 천혈섬! 혈사는 본인의 비장 무기인 천혈섬을 발동했다. 그의 검에서 붉은 섬광이 뻗어 나와 배적을 향해 날아갔다. 이 공격은 그의 모든 내공을 쏟아부은 일격으로 마치 하늘을 가르는 섬광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배적은 혈사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그를 마주했다.
그는 한 손을 천천히 또한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내공을 집중했다. 그의 손에서 푸른빛의 오라가 피어오르며 그 오라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배적은 자신의 모든 힘을 그 한 손에 집중시켰다. 일풍무적의 고명절기가 펼쳐지는 것인가? 천풍절륜? 배적의 손에서 나온 강력한 내기는 급하게 쇄도하여 공간을 날아가 혈사의 천열섬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두 사람의 내력이 강력하게 부딪히며 대지가 흔들리고 공기가 팽창하며 진동했다. 그 충돌로 인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연기가 하늘로 빠르게 치솟았다. 잠시 후 연기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혈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의 검은 두 동강이 나 있었고 그의 내공은 완전히 소멸하였다. 혈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배적은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들은 결국 북쪽의 하늘인 이 빈궁을 넘어설 수 없다. 배적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어붙은 빙하처럼 냉정하고 무정했다. 또한 그의 눈빛이 얼어붙은 듯 냉정해질 때 갑자기 대전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리며 그 안으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바로 이 사달의 주인공인 담윤이었다. 담윤은 배적이 이미 삼재진을 제압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빈궁의 무사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다. 배적, 내가 평소에 널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대단하군. 하지만 너 하나로는 이 빈궁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야. 담윤은 너스레를 떨며 천천히 걸어오며 배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늘한 빛이 가득했다. 배적은 이런 담윤의 접근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담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담윤이 빈궁 내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지만 다만 배적은 아직 그의 진정한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과단하게 그를 척살하지 않았는데 그는 담윤을 보며 그의 미진한 행동을 스스로 꾸짖듯 고개를 좌우로 힘없이 여러 차례 돌렸다. 담윤, 내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빈궁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너의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배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담윤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배적, 넌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빈궁은 이미 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막은 삼재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담윤이 손을 휘젓자 그 뒤에 있던 무사들이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담윤의 명령에 따라 배적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배적은 주위를 둘러보며 담윤의 세력이 이미 빈궁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직감했다.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준비했겠지. 하지만 나는 너의 음모를 끝낼 것이다. 배적은 청명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담윤을 노려보며 내가공부의 내공을 끌어올렸다. 이제 그의 몸에서 푸른빛의 오라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담윤은 배적의 결의를 비웃으며 말했다. 배적, 내가 아무리 강력한 무공을 가졌다고 해도 혼자서 이 빈궁을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흐흐흐흐. 시대를 알아야 중거리건을. 특히 내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앞에서는 말이지. 그 순간 대전의 다른 문이 열리며 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는데 그의 등장은 대전 마당의 분위기를 한층 더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 배적은 그 인물의 기운을 감지하고 즉시 그가 강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너는 누구냐? 배적이 경계하며 물었다.
그 인물은 천천히 망토를 벗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인상과 함께 한쪽 눈을 가린 흉터가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지옥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흑풍마, 마귀의 사신이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음산하며 마치 영혼을 잠식할 것 같은 어둠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흑풍마의 등장에 배적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곳 동호를 노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수한 전투를 겪었지만 이 인물은 단순한 마귀의 무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기운은 마치 어둠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마귀를 담고 있었다. 함윤, 내가 진정 이 빈궁을 차지하기 위해 마교와 손을 잡았다는 건가? 배적은 담윤을 노려보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담윤은 흑풍마의 등장에 더욱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배적. 나는 이 빈궁을 차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담대용으로부터 받은 그동안의 핍박으로 절치부심 이를 갈며 영혼을 지옥의 아수라에게도 팔았지. 하지만 흑풍마와 그의 세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너를 제거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다. 흑풍마는 담윤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배적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유령문의 유령고를 펼치는 보법인가.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유연하고 동시에 치명적이었다. 이때 배적은 내공을 끌어올리며 흑풍마를 마주했다. 그의 신체에서 푸른 오라가 점점 더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배적은 이미 수많은 강적과 싸워왔지만 이 흑풍마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다. 좋다. 북쪽의 하늘인 이 빈궁을 능멸한 것이 어떤 죄악인지 나는 당장 이곳에서 내 놈들을 심판하며 완벽하게 끝내버리겠다. 배적은 결연한 결심을 하고 흑풍마에게로 바로 달려나가며 돌진했다. 그의 주먹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그의 내공이 가득 담긴 일격이 흑풍마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흑풍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 일격을 간단히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부드럽고 빠르며 이에 배적의 치명적인 공격은 허무하게 허공을 가르고 말았으니 너 따위가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나? 흑풍마는 조롱하듯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발을 놀리며 배적의 뒤로 돌아갔고 그의 손에서 검은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그 마귀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배적을 덮치려 했다. 배적은 그 마귀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신속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반격했다. 그의 손에서 나온 푸른 오라는 흑풍마의 마귀와 충돌하며 대전 마당을 다시 한번 마구 흔들어댔다. 팡! 두 사람의 내공이 부딪히며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했으니 그 충격파는 주변 마당을 흔들며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배적은 흑풍마의 강력함을 느끼며 더욱더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흑풍마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배적의 공격을 받아들이며 점점 더 강력한 마귀를 뿜어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의 심연을 담고 있었다.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빈궁은 이제 우리 마귀의 것이 될 것이다. 흑풍마는 서서히 배적에게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다. 배적은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내공을 끌어모아 흑풍마와의 전투로 이어갔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마치 천둥과 같았고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그러나 흑풍마는 배적의 모든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며 반격했으니 그의 마귀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배적을 서서히 압도하고 있었다.
허허, 이런 말이 되는가? 21개의 하늘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4개의 하늘에 자리한 배적이 밀리다니. 배적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의 내공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다. 이 현상은 배적의 무공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으니 아무래도 흑풍마가 뿜어내는 마기로 인해 그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닌지. 아무튼 가소로운 것, 이제 끝이다. 흑풍마는 마지막으로 마기를 모아 배적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그 순간 전장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광풍이 불어왔으니 비로소 대전장 안으로 천마 유지혁과 마와 구양정이 등장했다. 그들의 등장으로 대전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유지혁의 강력한 마기와 기운이 주변으로 비산하여 가득 채웠고 마와 구양정의 기운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강렬했다. 또한 유지혁의 눈을 보라. 오, 그의 두 눈은 마치 남방 호법신인 주작의 화염처럼 불타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